외교부 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한한령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2016년 사드 배치한 이후로 중국 정부가 대한민국에서 제작한 콘텐츠라든지 한국 연예인이 출연하는 광고 이런 것들 송출을 금지하고 한국 상품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고 중국에 진출한 한국 업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불이익을 주는 등 그런 행위였죠. 근데 최근에 이제 한중 관계가 어느 정도 이제 개선의 조짐이 보이면서 여러 사람들이 이것이 다시 이제 복원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희망을 가진 것도 지금 사실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데이터를 조사해 보니까 여전히 한한령은 존재하고 있고 특히 그것이 문화 콘텐츠 산업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예로 올해 8월 10일 날 방한 단체 관광 제한이 해제됐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건 사실은 중국이 한국에 대해서 한한령을 해제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국을 포함해서 78개국을 대상으로 단체 관광 금지령을 해제한 것의 일환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한 단체 관광 개제 자체를 한한령의 해제 결과로 볼 수는 없는 것이죠. 동의하시죠? 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문화 콘텐츠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그 사례들을 한번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근데 정말 피해가 심각해서 2016년 당시에 굉장히 번성했던 그런 산업 자체가 지금 현재 2023년에 이르기까지 제대로 지금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 예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 게임 콘텐츠 산업 피해입니다. 첫 번째 화면 좀 보여주시죠. 예, 저기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중국에서는 게임을 팔기 위해서는 판호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입과 그리고 또 서비스 허가증이 판호라고 하는데요. 한한령이 발효되기 이전 2016년 전까지는 매년 30개 정도 이제 한국 게임들이 중국에 진출을 했습니다. 근데 그 직후 급속도로 줄어들면서 2018년, 19년은 제로,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2022년부터는 조금씩 나아지려고 하다가 다시 또 올해 4월에 대만 발언 이후로는 완전히 이것이 중단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반면에 또 중국 게임 회사들은 어떤가? 한국에 굉장히 자유롭게 이렇게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한국에 들어올 때 아무런 제약이 없는데 한국은 지금 굉장히 큰 불이익을 받고 있다. 이런 셈이죠. 그래서 장관께서는 중국의 게임 판호 발급 대상에서 이 한국 게임이 제외되고 있는 이 사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하고 계시는지요? 네, 한중 우호 관계 증진을 위해서 이런 문화적인 교류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이 관심이 많은 한류 그리고 문화 콘텐츠 그리고 게임 판호 발급 문제는 한중 간의 중요한 문제로 저희도 다루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한중 외교 장관 회담도 하고 또 경제 공동회도 공동위원회도 하는 계기에 그런 그 문화 콘텐츠 교류가 복원돼야 한다는 점을 중국 측에 지속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저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 취하고 계신지 그런 조치 사항이나 노력들 종합국감 이전에 의원실로 보고 부탁드립니다. 네. 두 번째로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이 한국 드라마 방영한 제한 조치 관련 사항인데요. 두 번째 화면 보여주시죠. 예, 여기서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한한령 이전에는 사실 미국과 한국이 정말 예산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대등한 그런 경쟁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슬라이드. 그런데 그 이후로 한 편도 방영이 되지 못하다가 이제 2022년 들어와서 18편 정도 이제 허가가 났습니다. 근데 또 문제는 이것조차도 올해 2월 이후에는 아예 끊겼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방영이 되는 여러 유명한 것들, 예를 들면 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든지 오징어 게임이라든지 무빙이라든지 이런 한류 콘텐츠들이 중국 내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불법적으로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적재산권 침해 그리고 국익 손실이 굉장히 큰 셈이죠. 다음 화면 또 보여주십시오. 예,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세 번째 사례로 사드 배치 이후에 중국에서 한국 드라마가 자취를 감춘 것도 있습니다만 여러 다른 방송 분야에서 여러 피해 사례가 무수히 많습니다. 제작이 중단된다든지 배우가 교체된다든지 통편집이 일어난다든지 그런 여러 피해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방송뿐만이 아니라 그 아래쪽에 광고 여러 사례가 있는데 세 가지 정도만 제가 나열을 했습니다만 장관님, 한한령 이후에 한국 드라마가 OTT 플랫폼에서만 제한적으로 방송되고 방송 채널에 편성된 적이 없습니다. 알고 계실 겁니다. 네. 그나마 이제 OTT에서마저 이제는 방송이 중단이 됐는데요. 외교부 차원에서 이렇게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또 어떤 조치 취해 오셨고 앞으로 어떤 보관이 있는지도 구체적으로 종합국감 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네 번째입니다. 영화 등 영상 콘텐츠 산업은 중국 판로가 완전히 봉쇄됐습니다. 영화는 사실 한한령 이전에는 매년 3편 내지 5편 정도 중국에서 방영이 됐습니다. 근데 2015년 9월에 암살이라는 그 영화가 방영된 이후로는 제대로 된 어떤 정책이라든지 또 중국과의 그런 소통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외교부에서는 그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외교장관 회담이나 경제 공동회에서 이제 영화나 드라마나 게임이나 또 K-팝 이런 문화 콘텐츠 관련 교류가 앞으로 다시 원활하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중국 측의 요구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또 관계부처와도 긴밀히 협력해가면서 이것이 복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질의가 나왔습니다만 일본의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 외교적인 해결이 난항에 부딪히고 있지 않습니까? 잘 아시겠지만 해결하기 힘든 이유가 저는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한일 양국 최고법원의 판단이 달라서 이것 자체를 외교적으로 풀기는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매우 한계가 있다. 그 문제 하나하고 그다음 또 두 번째는 국내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지금 현재 외교부에서 제시하신 해법이 일본 피고 기업이 아닌 제3의 지원재단이 징용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대신 지급하고 만약에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에 대해서는 법원 공탁 절차를 진행하겠다. 그렇게 이제 방침을 세우셨습니다. 근데 문제가 우리 민법 469조 1항에 당사자가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는 제3자 변제가 안 된다고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러니까 2023년 10월 현재 외교부가 신청한 총 10건의 공탁 중에서 8건이 불수리 됐습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 건도 공탁 여건의 미비로 인해서 불수리 또는 반려될 것이 명확한 상황에서 제3자 변제 해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지금 봉착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 이 문제가 그래서 법원까지 갔고 수원, 광주, 전주지법 등 세 지방 법원에서 피해자 의사에 반해서 정부가 일본 기업을 대신해서 위자료를 지급하는 제3자 변제안은 위법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여러 법원에서도 동일한 이의 신청 사건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도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걱정이 되는 것이 정부가 항고 의사를 물론 밝히셨지만 사법부의 유사한 판결이 만에 하나 이어진다면
우리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이 현실적인 해결 방안이 되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다. 그렇게 되면 모처럼 마련된 한일 관계 개선 성과도 흔들릴 가능성이 있겠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렵게 마련한 한일 관계 회복의 모멘텀을 뒤흔들 최악의 상황을 고려해서 어떤 그 플랜 B 그런 출구 전략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장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지금 안철수 의원님 말씀하신 그 제3자 변제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법률적인 자문을 받은 그걸 바탕으로 해서 판단을 한 것은 일반 사인 간의 어떤 계약이나 단독행위하고는 또 성격이 달라서 대법원 판결에 의한 법정 채권 채무 관계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민법 그 469조에 있는 그 내용과는 달라서 이것이 채권자의 동의 없이도 제3자 변제가 가능하다 하는 법적인 논리가 성립을 한다고 이렇게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한번 하나 제안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강제징용을 둘러싼 모든 국내인 법적인 국제 법적인 그런 문제의 종국적인 해결책이 뭘까를 저 나름대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와 일본이 현재 제3자 변제를 거부하고 있는 원고가 4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포함된 대법원 판결들 중에서 하나를 지정을 해서 그 판결이 국제법상 위법한지 여부를 그 국제법원에 그 여부를 판단을 받고 그 결과에 승복하기로 조약을 맺는 방법이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그걸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런 국제 조약이라는 것이 선례가 있습니다. 양국의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를 모두 구속하기 때문에 우리 사법부도 국제 재판의 결과나 법리에 따라서 재판할 의무가 생기는 겁니다. 이런 해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 말씀은 뭐 제가 지금 처음 들어보는 말씀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그동안의 이 제3자 변제 방식을 쭉 검토를 하고 또 추진을 하면서 권위 있는 그 법률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를 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채권자가 변제 수령을 거절할 경우에도 변제 공탁이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확인을 했고 또 거기에 근거해서 공탁을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 공탁을 받을 것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사실은 지금 사법부 판단의 영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을 구하기 위해서 이러한 그 노력을 앞으로도 계속 할 생각이고 오늘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한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국으로 넘어가지 않을 수 있도록 잘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